고민하면 할수록 나를 망치는 10가지 생각. 첫 번째, 날씨. 날씨를 바꿀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기온, 바람, 비태풍 등의 날씨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살아왔는가. 궂은 날씨를 좋아하는 척할 필요는 없지만 날씨 탓을 하며 하루하루를 속박당하고 살 이유도 없다. 두 번째, 시간의 흐름. 싫든 좋든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흐른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고 혹은 너무 느리게 간다고 한참 투덜거린다.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와중에도 우리는 조금씩 나이를 먹고 있다. 세 번째, 세금 문제. 세금이 많다고 투덜거려도 소용없다.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다. 세금은 항상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늘 많았다. 절세하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세금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건 정치인에게 투표할 수는 있지만 세금 때문에 뒷목을 잡고 있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다. 네 번째, 나이. 외모, 사고방식, 옷차림을 바꾸고 젊게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늙었다고 한탄하는 이 순간에도 세월은 흐르고 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마음. 다시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렸다.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소용없으며 협상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궁극적으로 당신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몫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에 일일비할 이유가 없다.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여섯 번째, 통제할 수 없는 사건. 선거 결과, 전쟁의 판도, 스포츠 승부 혹은 태풍의 피해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도 자신을 속박하는 일이다. 현재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학에 범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생각해보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폭력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공격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늘 싸워왔고 물리적 충돌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전 시위를 하고 전쟁의 상처를 지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다른 도리는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심란해하고 우울해지는 것은 스스로를 희생하는 일이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비통한 심정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지구상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 기아와 기근, 전염병을 막지는 못한다. 그러니 이런 일로 비통해한다면 왜 그런 슬픔에 빠졌는지 돌이켜보라. 일곱 번째, 타고난 모습. 눈에 비친 그대로가 우리의 모습이다. 자신의 몸매, 키, 얼굴 등의 불평을 늘어놓아도 마음만 상할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 타고난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일은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몸에 변화를 주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내 힘으로 바뀌지 않는 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낫다. 여덟 번째, 특정 사건으로 인한 슬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큰 병이 생기고 이로 인해 당신이 무기력해진다면 이는 스스로를 희생물로 만드는 모양새다. 그 때문에 당신이 같이 알아놓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없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고 위로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렇게 된 걸 지켜볼 수가 없어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슬픔에 매몰되지 마라. 타인에게도 슬픔을 전염시키지 마라. 비관적인 태도는 건강한 주변 지인들에게도 슬픔을 전염시킬 수 있지만 특히나 자신을 해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아홉 번째, 죽음. 일부 종교인들은 부정하지만 살아있는 육신을 지닌 채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는 최종적인 질병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비통함에 젖는다. 죽음에 대한 이 병적인 태도는 사실 많은 부분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라. 소설가이자 성직자인 조나단 스위프트는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죽음처럼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보편적인 것을 신이 인류에게 주는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10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 15살 제니퍼는 해변으로 소풍 가기 싫어 거긴 사방이 모래야라고 칭얼거렸다. 맞다. 해변은 모래천지고 바위산은 돌투성이다.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흐른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또한 스스로를 희생물로 만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에 매번 불평하는 일은 천왕성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서 당신을 쫓아오는 올가미를 피하려면 경고등을 켜라. 덫이 펼쳐지는 것이 보이면 모래 수렁에 빠지기 전에 옆으로 물러서라. 익숙해지면 용기와 확고한 태도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까지 과거라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맞서는 방어 지침이다. 과거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한 10가지 전략. 첫 번째, 현재에 집중하라. 머릿속에 많은 기억을 저장하고 그것을 되뇌지 마라. 과거의 순간을 회상하며 현재를 낭비하지 마라. 기억을 되새기는 일이 나쁘지는 않다. 다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운전하는 사람에게 자꾸 말을 걸어오는 뒷좌석 승객처럼 기억은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다. 미국의 작가 프란시스 듀리비즈는 기억을 이렇게 표현했다. 어른들은 기억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있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살면서 기억이 축복인 동시에 저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두 번째, 딱 잘라 거절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그 일을 하는데 특정한 방식이 있다고 말해온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가르쳐준다면 그들의 목적은 하나다. 당신을 제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지금은 그런 방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가미가 조여들고 있을지라도 그 올가미를 끊을 수 있다. 만약 그가 다시 다가온다면 간단히 말하면 된다. 저는 제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표현하라. 그렇게 했어야지 혹은 지난주에라도 말했다면처럼 과거 시점을 들먹이며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라. 서로의 대화에 어떤 진전도 없다는 것을 거리감으로 표현하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야기하라. 더는 끝난 이야기에 관해선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몸으로 표현하라. 네 번째,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지 마라. 과거라는 함정을 파놓고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속상함을 넌지시 내비치기 마련이다. 그때 그들의 기분에 휘둘리지 말고 대신 그들이 감정을 재빨리 발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말로 유도하라. 많이 실망하셨죠? 그렇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화가 나셨네요. 많이 속상하시죠? 초점을 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이 전략은 당신이 희생물이 될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다섯 번째,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라. 당신의 언어에서 과거를 끌어오려는 습관을 없애라. 그 습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했는데와 같은 말을 친구와 지인들에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사돈 낱말 한 해와 같은 반격을 당할 위험이 있다. 여섯 번째, 때론 맞장구 쳐줘라. 누군가 그렇게 했어야지라며 말을 꺼낸다면 이렇게 말하라.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돌릴 순 없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상대에게 당신이 덫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 그와의 전투도 반 이상은 끝난 셈이다. 아니면 맞아요.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진작에 말해주지 그랬어요라고 동의의 책임을 그에게 넘겨버려라. 일곱 번째, 상대에게 말을 넘겨라. 누군가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느냐고 물어온다면 답변을 최대한 짧게 하라. 그가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은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지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말을 덧붙일 수 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내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지 당신이 설명해 주세요. 당신 생각이 더 궁금하군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던지면 그들이 흔히 쓰는 계략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다. 8번째,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라. 정말 경솔했고 잘못했다고 생각된다면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라. 당신 말이 맞아요. 다음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과거의 일을 반복 기억하고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9번째, 가까운 사람에겐 달라야 한다. 배우자 혹은 친한 친구가 아직 당신과 관련된 과거의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미 많이 거론되었다면 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라. 그들은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었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어라고 반복하며 당신 탓을 할 것이다. 이때 변명을 하면 그들의 고통만 강렬해진다. 그럴 땐 따뜻한 미소, 어깨 쓰다듬기와 같은 다정한 몸짓으로 반응하고 잠시 물러나 있어라. 애정을 보여주고 잠시 물러나 있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의사를 하지만 과거 일을 거론하며 서로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다. 10번째,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알려라. 끝도 없이 그때 일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과거로부터 배우겠다고 맹세하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그 결심에 대해 논의하라. 지인들과 다음과 같은 기본 규칙을 세워라.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되풀이해 서로를 괴롭히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자.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이라면 지난 일을 언급할 조짐이 보일 때 귀를 잡아당긴다는 식의 비언어적 신호로 그 일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만을 살 수 있기에 쓸모없는 되새김질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자기 부정일 뿐이다. 고민한다고 한들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뀌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성장하든가 아니면 끝없는 후회 속에 갇혀 사는 것뿐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땠나요? 너무 더워서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생각을 가져옵니다. 날씨가 더워 싫다는 생각은 땀을 흘려 젖은 옷이 싫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젖은 옷이 싫다는 생각은 이따 오후에 있을 저녁 약속이 신경 쓰입니다. 작은 불평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세계적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말합니다. 덫이 펼쳐지는 것이 보이면 모래 수렁에 빠지기 전에 옆으로 물러서라. 불평, 불만이 보이면 그 속에 빠지기 전에 잠시 옆으로 물러나 생각을 멈춰주세요. 고민은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짧은 하루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의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의 에너지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덫이 펼쳐지는 것이 보이면 모래 수렁에 빠지기 전에 옆으로 물러서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